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2017년 10월 모의고사 국어 봤는데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거보다 한 3, 4점 더 떨어질 가능성, 저는 이제 87점 예상하거든요. 1등급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네. 이게 왜 어렵게 나는지는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한참 걸려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정부 체제나 아니면 두 과목의 변별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게 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게 수도 있지만 저는 어렵게 나올 거라고 한 87점 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모의고사가 90점 나온 거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금년은 특히 국어하고 수학을 보면 대학이 결정이 나서 점심시간에 굉장히 막 술렁술렁 할 거니까 영향 받지 마시고, 수학이 어렵거나 국어가 어려우면 버티는 사람은 대학 잘 가요.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버텨주셔야 되고, 나머지 기간에 반드시 국어 시간에는 국어 시험만 보셔야 돼요. 수학은 어려운 걸 풀더라도. 왜 그러냐면 1교시 집중력이 전체를 좌우하는 시험이에요. 특이하게 한 10년, 20년 만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국어 시험은 매일 보면서 집중력을 계속 초집중으로 느껴서 쉬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걸 연습을 하시고 시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는 이거는 쉬우니까 편하게 푸는 게 아니라 쉬운 걸 초집중, 어려운 거는 시간 들여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1, 2번, 3번 이렇게 될 때 빠르게 집중하면 체크를 덜 하더라도 딱 눈에 보이거든요. 답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답을 체크를 하는데, 전체 왜 이렇게 처음에 1, 2번 문제는 전체 흐름에서 주제에 어긋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1, 2번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화법은 원래 앞에서부터 읽으라고 하지만 선택지부터 읽고 선택지를 핵심을 체크해 놓은 다음에 어차피 선택지를 읽어야 되니까 체크가 명확하면 선택지에서 중요한 단어만 골라놓고 앞으로 쭉 간 다음에 읽으면서 그 단어를 딱딱딱딱딱 염두에 두면 바로 골라질 수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연습을 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내가 시간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맞췄다 안 맞췄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빠른 시간에 풀을 수 있느냐가 실수 없이 그게 의미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 7번에 보면 고쳐쓰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로 복잡하면 1차로 골라준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체크를 하는 그런 전략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다시 체크 못하면 어떡하냐? 그럼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8번, 9번, 10번 이게 초반부에는 천천히 차근차근 이렇게 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반부에 그나마 시간을 이렇게 줄이거나 줄이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체크했을 때 문제 옆에 동그라미 세모 XX가 있다는 것은 한 문장 보니까 그 문장을 보고 지문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렇게 테크노를 쳐야 되거든요. 문장 같다, 지문 같다, 문장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 난이도가 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또 뭐 하나를 권하냐면, 이 문제를 풀면 이 문제가 상인지 중인지 등급으로 문제 위에다 등급을 쓰세요. 이게 몇 등급일지. 그럼 이건 더 빨리 풀었어야 되는구나. 이건 천천히 풀어야 될까. 이런 문제 유형은 나한테는 부담이 되는구나. 빨리 풀어줄 수 없다. 이런 거는 내가 더 빨리 풀어도 된다. 실수 안 한다. 자신 있다. 라는 거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12번 위에다가 이건 몇 등급짜리 문제인지를 쓴 다음에 시간 분배를 이건 좀 더 투자하고 이런 유형은 좀 빨리 풀고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사히 앞에 부분을 시간을 충분히 썼기 때문에 다 맞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이제 설렁설렁 읽어야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16번을 틀렸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틀린 문제들, 비문학 틀린 문제들 있잖아요. 옛날 책을 찾아서 전부 다 화살표로 칩니다. 선택지하고 제시문 시간 할 때
옛날 문제집 푸는 거에서 틀린 비문학을 찾아서 다 화살표를 연결한 다음에 자, 이 제시문, 이 선택지를 빨리 이 화살표로 찾으려면 주변에 어떤 단어, 두괄식의 어떤 내용, 전체 흐름의 어떤 과정을 가지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좀 복잡한가요? 아니요.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실전에서 네. 빠르게 선택지 있는 거를 찾아가는 거. 네. 그 방법, 자신만의 스킬, 기술들을 누적시키셔야 16번 같은 걸 풀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장 적절한 것은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게 있다. 유의해라. 라는 거면 가장 적당해라. 가장자가 써있는 문제는 조금 더 가장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가장 틀린 것은 없잖아요. 네.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동그라미를 칠 때 2개를 치셔야 돼요. 이 중으로. 자, 19번 보니까 체크는 틀리지 않았네요. 이렇게 A와 달리 B는 하고 A, B를 구분을 했고 풀어 주었는데 그러면 적절한 건 틀린 이유는 뭘까? 이건 왜 틀렸죠? 나누면 안 되는데 나눴어요. 어떤 거를?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세모로 나눠지는 게 아닌데. 아, 찬반의 개념이 아닌데 네. 찬반으로 나눠버렸다. 네. 근데 A하고 B를 동그라미 세모로 들었는데 그러면 A와 B의 특징은 뭔데요? 그러니까 A가 지향하는 건 베이스고 B가 이렇게 각자 지향하는 거가 다르다는 건데 네. 그게 차이점인데 예. 본문에 이 몽하고 지성이랑 이렇게 나눠지는 거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아,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OX로 나누는 건 동그라미 세모를 나누는 것을 많이 안 해봐서 네. A, B니까 일단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럼 좋은 경험을 하신 거네요. 아. 19번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신 거고. 네.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틀릴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거든요. 객관적인 시각을 수용해라. 내가 네 말이 안 되지만 내가 일단 수용할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라는 얘기고 12는 맞다 틀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뭐 주목하다거나 아니면 비와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문장을 통째로 거기 단어에다 넣어버리세요. 그 단어 대신에. 네. 자, 해보면 B 해볼까요? B. 그러면 B가 어디 있나요? 체크를 안 해놓으면 여기입니다. 네. 자, 눈을 위한 예술이 아닌 몸을 위한 예술로 바뀌었음을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다. 표현해준다. 그래서 뭐라고요? 몸을 위한 예술로 바뀌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준다. 그럼 맞나요? 네. 자, 이렇게 단어의 뜻을 가지고 그 단어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설명을 그 문장의 통째에 넣어서 변형시켜서 적절하게 어울릴 것 같으면 맞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D를 넣어보겠습니다. 옳다고 인정한. 자, 메를로 풍티는 이러한 지향성 개념을 옳다고 인정하여 뭐라요? 지향성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의 의미의 토대가 된다고 본다. 그러면 이 메를로 풍티가 이게 옳다, 그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향성은 뭐예요?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네. 옳다고 인정하면. 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지향성은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향성 개념을 옳다고 인정하여. 근데 우리가 그럼 그 밑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서로 옳다 틀리다 서로 의미를 읽어내. 그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옳다고 인정해버리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뒷부분은 안 되잖아. 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주어진 내용을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내용을 가지고 전체 문맥이나 흐름을 쭉 보면서 판단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단어를 집어넣는 스킬만 있으면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도 답답하다 이렇게 나눠놨죠? 네. 깨우는 고 하고 끝나고 그러면 이 깨우는 고가 네. 깨우느냐 하고 느낌 다가 아니지만 문장이 끝냈다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고 그런데 풀이 자체가 이렇게 깐깐하게 눈으로 비교가 되니까 훨씬 더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자, 다음 거는
자, 지금 본인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제 이렇게 지문을 넘겨갖고 뒤에 문제가 있는 거를 지금 네. 벌써 2개밖에 안 풀었는데 3개를 발견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난이도를 옮길 때 이 지문을 뒷장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한 3-4점이 덜 나옵니다. 그래서 편집에 따라서도 참 이렇게 편집하면 안 되십니다 라고 해놓은 시험도 있습니다. 사설 같은 거.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점수가 훨씬 더 낮습니다. 자, 그래서 2개를 에러를 냈는데 여기 어떤 설로 한 차량 하고 그거 하고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있다 없다. 아깝죠? 없다 있다. 자, 그랬죠? 이거는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이렇게 반대 개념만. 그러니까 특히 주의해야 될 건데 특히 주의라는 생각을 들어가신 거예요. 자, 뭐라고? 비문학이 어렵게 느끼는 분들은 뭐냐면 그걸 이용해서 이걸 공식을 알거나 이거의 순차적인 개념을 한다거나 이걸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9번은 높다 낮다 크다 작다 넓다 넓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런 것들밖에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문제 내기가 제일 좋아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경향성만 알게 되니까 여기에서 의무충돌로 볼 수 있다 없다라는 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볼 수 있다 없다. 그 밑에 선택지 비교해 보세요. 있다 없다 있네요. 근데 있다인데 요것만 없다네요. 이거 진짜 찍을 때 뭐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지만 좀 이상할 수도 있다. 왜 이것만 없다지? 라고 확인하면 저는 2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선택지를 비교를 해서 그 선택 중에서 우선적으로 뭘 풀을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푸는 거 보시면 다 1번부터 뭐 첫 번째 거 풀고 두 번째 풀고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다 맞으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며. 선택지 중에서 어떤 선택지부터 확인할까? 그러면 다른 선택지, 3번이나 4번 선택지부터 확인하더라도 2번, 4번부터 확인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뭐라고요? 시간이 부족한데 순서적으로 천천히 본인은 집중하죠, 분명히. 저는 죄송합니다. 집중하고 있는데, 어쨌든, 더 필요한 것부터, 더 문제가 되는 것부터 칼날처럼 써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 이 비문학 지문은 제대로 어느 정도 이걸 시험 시간 했다면 굉장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잘 체크했다는 거고, 만약에 다 맞아야지 틀려버리면 시간은 많이 쓰고 애매하게.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풀었어야 되는 거죠, 이 지문이. 자, 그리고 앞에 내용을 쓰기 전에 요 보기를 보고 이 그림 34번의 보기와 35번의 보기를 본 다음에 이 보기를 다 이해하고 선택지를 다 체크한 다음에 이걸 읽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에 맞는 보기를 읽게 돼요. 자, 어려운 지문에다가 종이를 넘겼습니다. 당연히 틀리겠죠? 본인 스타일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짜증나면 이거 어렵구나 포기 이렇게 되겠죠.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본인의 비문학 틀린 거에서 이거를 이해를 못했다, 본문을 이해를 못하겠다 라는 걸 따로 찾으셔서 여기에 보면 선택지를 바로 비교를 하세요. 그 선택지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줄어든다 이런 것만 확인해서 풀 수 있나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면서 과학 문제 안 쫄아도 되겠구나 라는 거를 돌파하는 매개체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의 경영기가 될 텐데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손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과학 문제 쫄 필요가 없어. 그냥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이게 이걸로 간대. A가 B를 거쳐서 C로 간대. 이거만 알면 돼. A, B가 뭔지 몰라도 돼 라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본문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설명해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 질문 답변을 받으니까 과학 지문도 다 설명하고 뭐 지구과학 나하고 설명하고 다 철학도 설명하고 워낙 좋아해서 오랫동안 20년 하고 재수로 5년 하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데 영어 지문 하면서 막 이 배경의식이 없어서 이거 힘들어요 그러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특별히 이거 뭐 과학이니까 이거를 뭐 이거 알아봐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높다 낮다 그래서 이거 크다 이게 돌 때 오른쪽으로 돈대 그러면 이거 B가 C를 통해서 D로 둔대
그러니까 BC 이거 바꿔놓을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네. 이해됐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접근하는데 좋을 텐데 아이들이 그러는데요. 본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수중기 이해한 과학이나 사회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에 있는 글을 읽어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한 문장을 찾아서 변형시켜 놓은 문제를 찾으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보고 문제만 해결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도 뭐라고요? 길어도 겠구나. 길다 짧다. 노른다 내린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 대응되는 단어가 본문에 뭐라고 나왔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옆에 있으니까 쉽게 잘 풀었네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거를 넘겼으면 둘 중에 하나가 에러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잘 풀었고 분류도 일정 부분 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놓고 푸는데 아이고 확실히 편하긴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체크하고 풀고 이것도 얘를 잘했는데 뒤에가 잘 그렸네요. 다행히. 그렇죠? 자, 그러면 체크법에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것은 문학이었구나. 본인한테. 라는 생각은 하고 잘 넘어가는데 그러면 비문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첫 번째로 더 넘겨서 학생의 비문학 풀이에서 첫 번째는 선택지 단어를 먼저 다 골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지 단어. 그 다음에 선택지 단어를 다 고르고 두 번째는 이 두 갈식의 첫 문장하고 연결어를 이렇게 역삼각형을 쳤는데 연결어 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갈식 첫 문장을 읽은 다음에 연결어를 쭉 역삼각형을 치면 뭐해서 A 고 아니면 A에서 하면 그래서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역삼각형을 치면 두 갈식 첫 문장과 역삼각형을 연결하면 전부 다 그 연결어는 지시어, 접속사, 특별한 부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면 이 선택지를 어디에서 고를까 빠르게 고를까를 확정을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학생이 푸는 방식대로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그 틀린 문제를 전부 다 화살표로 연결하는 걸 통해서 저렇게 두 갈씩은 저런데 선택지 단어는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문장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유사한 단어로 대응 관계로 흩어놨는지 라는 비문학 선택지를 어떤 식으로 늘어놓는지에 대한 감을 좀 더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복잡하게 틀린 과학 지문이나 경제 지문, 본인이 틀린 지문들을 보고 선택지하고 이 내용 이해가 아니라 단어의 대응을 통해서 이게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이렇게 그리고 선택지 단어에서 어느 부분을 확인하고 내는가 어느 부분을 확인하라고 내는가 결국은 준다 는다 뭐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탕이 뭐라고요? 선택지 단어 고르기하고 빨리 찾기 위한 본인의 생각, 깨달음. 이게 되면 덜 불안해지고 그래서 만약에 비문학을 클리어하면 거의 전체에서 한두 개 외에는 틀릴 만한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시험 보는 시간 말고 비문학만 이렇게 틀린 문제를 한다거나 매삼비처럼 꾸준하게 비문학을 푼다거나 빠르게 두 갈식으로 정리하면서 푼다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비문학 풀이 시간만 별도로 둬야 된다는 생각이고 비문학 풀이법하고 문법 문제 한꺼번에 있는 거 푸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정도를 꾸준하게 연습하고 나머지는 국어 시간에 전체 시험 보고 오답된 것만 해결하고 틀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더 현명해 보입니다. 질문 있나요? 아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